우크라이나의 속기 평화가 오기를 바라고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래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잘 나가고 도움이 될 때는 주변에 사람이 넘쳐나지만 실패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가기 때문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우크라이나에서 고립되었다가 한국의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었던 우크라이나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특히 그녀는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한 한국인 커플의 행동 때문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손 내밀어준 한국인들 덕분에 아들은 물론 부모님까지 무사할 수 있었다는 그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한국 며느리가 된 아벨이라고 해요. 원래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죠. 얼마 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도 낳아 셋이서 함께 살고 있답니다. 한국은 원래 국제결혼이 낯선 국가였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요즘은 국제결혼이 어색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지만요. 우크라이나는 한국보다는 국제결혼이 자연스러웠어요. 우리는 외국 사람과 결혼하는 게 낯설지 않고 오히려 해외에 나가서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 꿈도 어려서부터 외국에 나가 외국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었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우크라이나는 유럽 중에서 돈이 없어 못 사는 나라로 뒤에서 3등인데요. 그 정도로 못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스럽게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서 자기 능력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해외로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국제결혼이 많은 편이기도 하고 제 주변 친구들도 외국 남자와 결혼한 지인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가 처음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도 낯설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용하여 전기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하셨고요. 그렇게 무난하게 결혼 허락을 받았던 것 같고 결혼 생활은 제가 그토록 원했던 한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사는 건 너무나 행복했어요. 솔직히 우크라이나가 잘 못 사는 나라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정말 살기 편한 나라예요. 하다못해 밤 9시가 넘어서 여자 혼자 편의점에 나가는 게 아무렇지 않은 것조차 말입니다. 특히 운이 좋아서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살게 됐는데요. 좁은 빌라이긴 했지만 주변 인프라가 좋아서 아주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버스로 세 정거장이긴 하지만 지하철역도 있고 무엇보다 편의점이나 카페가 정말 많거든요. 치안도 정말 안전해요. 실수로 카페에 지갑을 두고 온 적이 있었는데 제자리에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누구도 제 지갑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게 처음 선물해준 명품 지갑이어서 누군가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해서 되돌아가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게 놀라웠죠. 또 24시간 문화가 너무 편했어요. 처음엔 아무리 그래도 밤에 무서워서 잘 못 나갔는데 가끔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할 때면 아들이 집에 있는 걸 많이 답답해하기도 하고 저도 편의점에서 간단히 음식을 먹고 싶어 할 때가 있거든요. 한번 편의점에서 야식을 먹을 버릇하니까 그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돈가스 집이나 분식집 같은 식당이 24시간 열려있는 곳이 정말 많아요. 또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아침잠이 없는 어르신들 혹은 일찍 공부하러 가는 청년들이 종종 있어서 무섭지도 않고요. 물론 모르는 문화에서 사는 건 정말 힘든 일이긴 했습니다. 편하고 좋은 점도 많았지만 한국이 살기 좋은 곳인 것과 별개로 문화가 다르니까 낯선 부분이 많아서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지만 그땐 아찔했던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처음 한국에 와서 설날에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절을 해야 하는데 제 머릿속엔 무조건 3번이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절을 1번 하고 일어나서 또 1번 했더니 남편이 부모님께 절을 2번 하면 어떡하냐고 당황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돌아가신 분께 2번 하는 거였어요. 시부모님께선 놀란 듯 보이셨지만 실수할 수 있다며 웃고 넘어가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찔했죠. 아이를 낳고 나서는 더 고생이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앞서는데 아무래도 첫 육아다 보니까 어쩔 줄 몰라 했던 거죠. 그래도 다행히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문화센터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한 여성이 있는데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았었어요. 같은 아들을 키우는 엄마라는 이유로 말을 트게 됐는데 그녀는 다른 엄마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외국인이니까 외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몇 번 말하다가 보통 답답해서 떠나기 마련인데 그녀는 제게 함께 카페까지 가자고 했어요. 그러다가 눈다 보니까 어느새 둘도 없이 친한 언니 동생 사이가 됐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둘이 어떻게 친해졌는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제게 주변 어린이집 정보나 선생님들은 어떤지 알려주었고 동네에서 가장 저렴한 할인마트의 위치도 알려주었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제게 그녀는 마치 친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이사를 가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연락하면서 지내는 한국에서 가장 친한 언니예요. 덕분에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수월해진 면도 있고요. 언니와 수다를 떨면서 한국어도 많이 늘었었죠. 그러다 평화로웠던 우리 집에 큰 난관이 들이닥치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하죠. 그때 친정에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생신 때문에 방문한 거였어요. 칠남편은 일정이 도저히 맞지 않아서 결국 아들만 데리고 단둘이 우크라이나로 떠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우리 둘이 조심히 다녀올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제 모국에 가는 거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신신당부한 채로 우크라이나로 떠났죠. 결혼식 이후로 부모님을 오랜만에 뵙기 때문에 꽤 오래 머무르는 일정이었습니다. 아들은 처음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였지만 기특하게도 낯도 가리지 않고 금에 친해져 애교를 부렸죠. 저 역시 오랜만에 집에 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문제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인해 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이에요. 위험 지역이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 고향이 러시아와 멀리 떨어져 있어 대피할 만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생신 때문에 방문한 거였는데 부모님은 자신들 때문에 저와 아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오히려 자책하시는 모습이었죠. 솔직히 전 괜찮았어요. 오히려 아들이 너무 걱정됐죠. 엄마의 힘이란 건 이런 걸까요? 제가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사히 되돌아갈 수 있을까? 아무도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편도 전화가 와서 엄청 걱정했었죠. 부모님은 자신들은 괜찮다며 딸인 절 보고 아들과 함께 먼저 안전한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우크라이나에 남는 부모님이 걱정됐지만 아들을 위해선 먼저 떠나야 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갈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보다 오히려 부모님께서 먼저 피난 가는 게 수월할 정도로요. 당시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한창 받아줄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선 딸과 손주가 가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먼저 떠날 수는 없다며 가지 않으셨습니다. 매일을 불안에 떨며 지내고 있는데 우리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는 게 죄송스러웠어요. 점점 마음이 조급해졌죠. 멀리 있던 남편도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외로 한국에서 먼저 발빠르게 도와줬어요. 저는 아직 한국인이 아니었지만 한국인 남편과 낳은 아들은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죠. 하마터면 우크라이나의 말이 묶일 뻔했는데 정말 다행이었어요. 물론 한국에서 정말 잘 살고 있지만 그때만큼 한국이 그렇게 고마웠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숨을 겨우 구제받은 것과 다름이 없었죠. 그렇게 우리들은 한국의 도움으로 독일로 이동한 뒤 독일에서 직항 비행기를 타고 인천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한숨을 돌렸죠. 뭣도 모르고 그저 방긋방긋 웃기만 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데 더욱더 안전히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게 되더라고요. 그때 정말 아들을 위해선 대신 죽을 수 있다는 마음도 들었어요. 엄마의 힘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죠. 제가 한국에 가기 전까지 집을 떠나지 않겠다는 부모님이 이해가 안 갔는데 순간 엄마 아빠 마음이 이해가 확 가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10시간이 넘는 비행이었기 때문이죠. 아이가 무척 어리기 때문에 힘든 10시간을 보내게 되리라 예상하긴 했습니다. 당시 한국으로 가려고 우크라이나에서 함께 건너온 사람들 중에는 어린 아기가 우리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비행기를 탑승하려던 일반 승객 중에도 어린 아기는 없는 것처럼 보였죠.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 시간이 조금씩 흐르니 아들이 점점 보채기 시작하다가 결국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좀처럼 그치지 않아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비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따라오라는 그녀의 말에 아들을 안고 걸어갔는데 절 앞자리로 인도해줬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위험했던 순간에 손 내밀어준 한국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우크라이나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자리를 양보해준 한국인들과 가족 걱정을 함께해준 한국인들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어려움이 더 공감되면서도 안타깝게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부모님도 한국으로 모셔오게 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는데요.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빨리 평화가 깃들었으면 좋겠네요. 무사히 한국으로 귀환해서 다행입니다. 모쪼록 아기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기원합니다.